안녕하세요. 제이채널 알지요 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학생융자와 학생수당.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학비와 생활비 지원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나라가 더 유리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두 나라의 학생융자와 학생수당이 차이점을, 자격 요건, 상환 기간, 상환 방법, 책임과 의무, 수령액 등 5가지 중요한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학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한국의 학생융자는 주로 소득 분위와 학업 성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적거나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 중인 학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금은 주로 등록금과 생활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만약 장학금과 같은 다른 혜택을 받는 경우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는 대출 자격이 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집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학생에게는 제한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지원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는 대출을 받은 후 졸업하고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20년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데요. 대출 상환은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취업을 하고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면 상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만약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대출 상환이 미뤄질 수 있고, 일정 기준 이하로 소득이 적을 경우 상환이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졸업 후 첫 직장이 연봉이 낮으면 상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취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조금 다르게 운영돼요. 졸업 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NGD 2만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상환이 시작되죠. 뉴질랜드의 특징은 상환 금액이 소득의 12%로 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상환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빠르게 갚을 수 있고, 소득이 적으면 천천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이 고정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경우 대출 상환은 매월 소득에 맞춰 자동 이체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게 되면 급여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사용되죠. 만약 월급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대출 상환이 시작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상환이 미뤄질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연체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직장을 찾아야 하겠죠. 뉴질랜드의 경우 상환 방식이 조금 더 유연합니다. 상환은 소득세 신고 시에 이루어지며, 이때 세금 신고와 함께 12%의 금액이 대출 상환으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즉, 월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상환액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상환 기간이 길어지고, 소득이 높으면 빠르게 상환할 수 있어서 상환액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죠. 대출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겠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대출 상환이 시작됩니다. 만약 졸업 후 취업을 못하면 상환이 미뤄지기도 하지만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빠르게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상환 의무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고정되지 않고 소득에 맞춰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상환이 미뤄지기도 하고, 소득이 높으면 더 빠르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상환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세금 신고 시에 빠짐없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대출이나 수당으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금액은 보통 등록금의 7-80% 정도로 학비를 거의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지원되며, 이 금액은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대출을 받으면 대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학생 수당은 보통 NGD 150에서 300불 정도로 지원되며 이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학생융자를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뉴질랜드에서는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자, 이제 한국과 뉴질랜드의 학생융자와 학생수당에 대해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은 상환 기간이 길고 대출 금액이 크지만 상환 금액이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소득 기반 상환으로 대출금이 유동적이고 유학생에게도 제한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제도가 더 유리할까요?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2채널 철입니다.